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의 아사리판 정치 코미디쇼가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화려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한편의 개막장 정치 드라마가 상영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의 대책 없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도 모자라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권력 쟁탈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정당이 있을까요?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힘들어 아우성들인데 매일같이 지들 밥그릇 싸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상임고문 면직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웅 국힘당 의원도 SNS로 막말은 괜찮지만 쓴소리는 못 참냐면서 차라리 막말을 하라는 건가, 당신 100% 전당대회가 만든 혼동계라고 지적했는데요. 당권주자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의 이제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내면 우리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남아나냐며 김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다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연대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자꾸 한동훈 차출설, 심지어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손수저 전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까지 나서 지난해 수해 당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 연천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 걸 거론하며 수해 망언자 임명, 홍준표 해촉은 폭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거듭 글을 올려 그렇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라며 자신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 당원비를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팀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나머지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라며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밝혀 고강도 비판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국힘당 지도부는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김기현 당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일부 인사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홍 시장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바타 당대표가 겁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용산에 계신 그분께서 하명한 지시사항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건드리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인데요.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를 지낸 홍 시장을 감히 누가 말이죠. 정강훈 목사가 족발한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면직하자 홍준표 시장은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까지 한 상임 고문을 면직하다니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세등등할 정광훈 목사를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나날이 격화되는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백척간도의 위기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한가하게 집안 싸움을 벌일 때입니까? 극우에 휘둘려 국민인식과 괴리된 막장 싸움만 벌이는 국민의힘은 이제 정광훈의 힘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여당 내 자중질환은
김기현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김기현 대표로는 극우 세력을 쳐내고 막말 인사를 징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극우 목사에게 굴종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무슨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 문건 유출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게서 도청을 간접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출된 문건을 보면 미국이 동맹까지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을 받고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거라고 답했는데요. 동맹을 감시하는지 여부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며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12일 오스틴 국방장관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건이 유출됐다고 확인해주면서 한국 대통령실의 3월 1일자 회의가 기밀문건에 등장하는 것과 들어맞는 점도 동맹 감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세계 최강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동맹이든 우방이든 가리지 않고 도청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비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기밀문서 접근권을 가진 군 내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유출 경로에만 맞춰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당사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은 한국의 저자세 외교 탓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거죠. 대신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만 분명하게 재확인했는데요. 이래서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조차 받아내지 못한 정부, 선의로 도청했다는 기괴한 말을 하며 미국의 심기 경호에만 올인하는 정부, 과연 주권 국가가 맞나 싶은데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뭘 얼마나 더 퍼주고 올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에 대해서 과연 도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계속해가지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기피하더니 갑자기 회의 중간에 필요한 재해동포 관련된 법안만 통과를 시키고 형식적인 몇 사람의 질의를 받은 후에 그리고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고 외교통일위원장님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을 보신 분은 즉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 지금 즉시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상임위원회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하고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국가안보에 엄청난 보안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청의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오늘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반차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다 도망가고 감추면은 국가안보가 챙겨지겠습니까?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